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투자에 뭉칫돈 몰려 아파트 규제의 반사이익이라는 제목으로 효율적인 상가 투자 요령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머니에스에 주택시장 규제의 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이어지며 수익형 부동산 상가에 미칠 여파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올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9.42% 증가하였는데 상가, 빌딩, 공장 등에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영향이 주택 부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수익형 부동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이어 올해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망 개발을 통해 서울과 직주 근접의 이점을 내세운 대규모 업무 시설과 실소유자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상업시설의 공급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고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현금 보상을 선택하는 원주민이 늘면 현금으로 풀린 유동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낮아지면서 이에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감정원이 11월 1일 발표한 2019년 10월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00호가 감소했는데 이는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오피스텔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 미해당 지역으로의 거래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0.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 정책 및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상가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종목, 특히 주거용 등의 규제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지요. 이러한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 상가에 관심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투자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대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높아질 변수는 몇 가지 있어 보이나 정작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눈에 띌 정도로 상가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상가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미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상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여파로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의 투자 종목에 대한 성향이 있다 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상가로 갈아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수요자가 상가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에는 동력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세종시 등 상가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곳이 많고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상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유의할 사항,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할 때는 경매를 통하는 것보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상권이 안정적이고 원하는 수익이 나오는 가운데 공실이 없고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물건 중에서 급매로 나온 것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발지역 신도시라 하더라도 확실한 경우를 빼고는 초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정된 물건 중에서 급매를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요즘 상가는 개발 시점 초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나온 물건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수요 목적의 경우는 개발지역에서 분양을 받거나 안정된 지역에서 급매로 사도 되고 얼마 전 유튜브에 올려드린 대로 퇴직자, 주부, 젊은층 가운데 확실한 실수요 목적의 경우는 경매를 활용하면 급매 가격 이하에서 보증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상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불투명할수록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골라 급매든 경매든 싸게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경매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헛수고가 많아 차라리 급매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확실한 실수요자는 장소 관계없이 개발지역이든 안정된 지역이든 비인기 지역이든 자기 목적에 맞는 것을 골라 경매로 구입하게 되면 급매보다 한결다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투자 목적은 확실한 경우가 아닌 한 대출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만일을 위해서도 편안한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장사가 잘 되거나 세가 잘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 현실이니 현재의 상가투자, 특히 신규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회사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임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상권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가는 상가 투자에 있어 최근 보도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효율적인 상가 투자 요령을 재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27회차 유튜브 상가 실전 경매 투자 목적 급매 물건 찾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상가 경매의 진실 특징 60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 감소 관련 최근 상가 투자의 현 주소 알아보기 71회 상가 공실률 70% 개발지역 상가 등 실패 없는 투자 전략 81회 퇴직자, 주부, 젊은층 등 확실한 실수요자는 급매 이하로 상가 경매를 노려라 라는 내용으로 상가 투자의 요령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